두 번째 이제 제목은 의료 관광에 있어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의 허와실입니다. 황상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이 전환이 아직 안 됐군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격 진료의 허와실에 관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 또는 이상과 현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의료관광에 이제 입문을 한 거는 2017년도 4월달 정도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제 그 발을 들였는데, 그러면 3년 6개월 정도 불과 그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5년, 10년 넘게 부산의 의료관광을 이끌고 또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그런 이제 기라성과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이제 뭐 입문자일 수밖에 없고 또 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미약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크고 중요한 자리에 상당히 무게감 있는 어떤 이런 그 주제로 강의를 하게 해주신 것은 아마도 뭐 저한테 어떤 능숙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들으시겠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아마 의료 관광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환자 유치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문자분들이 저의 어떤 자충에 우돌했던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뭐 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뭐 이런 용기도 얻으실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했던 어떤 그런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 건너뛰어서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실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순서는 저희 병원의 원격진료센터의 개설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 중에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별로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제 그림자에 관계된 부분들을 좀 하고, 세 번째는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계속 그런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빛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다시 빛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처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처음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처음 그 이렇게 원격진료센터로 이렇게 거류한 지는 러시아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코이카로 해서 구소련 지역인 카자흐스탄에서 한 2년 한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 친숙했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제 부산시와 부산시 경제진흥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 의학과 협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서 2018년도에 블라디보스톡 동부 지역의 중심 부이죠. 극동 지역의 심장부인 블라디보스톡에 원격진료센터를 개소를 했고, 연해주 암센터라는 병원을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베리아 지역의 야쿠츠크라 지역에 작년에 이제 원격진료센터 2호점을 개설을 했습니다. 원격진료센터를 개소를 할 때 이제 플로우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도 저희들 혹시 한국 의료기관에 뭐 독일이나 미국 의사들이 와서 우리 어느 병원 의사인데 그래도 니네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으니 환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면전에 대고는 못하지만 뒤에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뭐 전혀 다른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관계 형성으로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의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진료센터를 이렇게 이제 개소를 하게 될 병원에 실제 의료진들을 병원에 초청을 해서 부산시의 사업으로 주로 했었고, 저희 의료기관에 저희 의학원의 기술이라든지 환자 치료하는 프로세스들을 다 경험을 시켜주고 또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요. 그분들이 자기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부산에 있는 동남권 원자의학원이 괜찮은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면 이제 그 병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끌고 그 병원으로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간 김에 이제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웹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상당히 넓죠. 이게 넓어서 극동 지역은 좀 괜찮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 어떤 송출되는 영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구현이 되는지, 그쪽 병원에서 봤을 때 잘 구현이 되는지를 다 테스트를 하고, 이것들이 전부 개소식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세레머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전에 MOU를 맺든지 아니면 오프닝 세레머니를 할 때 뭐 MOU를 맺는 식으로 해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귀국을 해서 원격 진료센터를 이제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플로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이제 개소식을 할 때 환자를 실제 섭외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의료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환자 한두 분을 섭외를 해서 원격 진료를 실제로 보고, 저희 현지 병원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놓고 원격 시연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현지 언론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격 진료센터 개소가 되면 당신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관계 형성 일환으로 나루 무료라는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체재비와 교통비를 대고, 그리고 저희 의학원에서 환자를 공짜로 치료를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현지 의료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환자가 저희 의학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또 그쪽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를 원격 치료를 통해서 챙겨주고 근데 또 상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 현지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에게 상당히 임팩트 있게 다가갈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식의 것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죄송합니다. 이거 동영상이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되는군요. 이게 이제 연해주 암센터에서 이제 원격 진료 센터를 개소했을 때의 동영상입니다. 연해주 암센터 미하일 원장님이시고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시기가 좋았던 게 그 연해주 암센터가 70년이 넘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가 70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크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여러 분들은 그 러시아의 서쪽부터 동쪽까지 모든 지역에서 모였던 암을 보는 상당히 주요한 이제 의사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그냥 그 연해주 암센터에 가서 원격 진료센터 시연을 하고 개소를 하고 하지만 그게 전체 러시아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 날짜를 잡아서 일부러 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날짜에 가서 연해주 암센터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분이 뭐 지금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셨겠지만 저희 병원에 이제 방사선종양학과 과장님이십니다. 가서 저희 병원에서 잘하고 있는 이제 첨단 그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러시아 전체 지역에 모였던 그런 그 암센터의 수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연해주 암센터 입장에서도 좋았던 거는 70주년이고 새로 건물을 지었고 각 지역의 사람들 다 초청을 했는데 극동 지역에서 어쩌면 러시아 전체에서 제대로 원격 진료를 한국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개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러시아 전국에 있는 다른 암센터 수장들에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연해주 암센터에서도 상당히 좋아하셨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그 이제 주요 인사들도 오셨었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를 아까 제가 이제 섭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는 이제 고려인이셨고 그다음에 골육종이라는 병으로 이제 다리를 절단을 하셨던 그런 환자분이셨고, 이게 지금 하는 장면이고요. 그 절단을 했는데 폐 쪽으로 전이가 발견이 돼서 그 폐 쪽의 전이에 대해서 항암 치료했지만 잘 듣지 않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의료진들이 저희 병 의료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원격 진료를 시연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소식 때 이제 홍보하고 노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개소식 하고 나서 제일 뿌듯한 사진인데 보시면 이게 금으로 된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붙인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저거 이제 붙일 때 이제 그 원장님은 물론 러시아 분들이 금을 좋아하시긴 해서 이제 금으로 했지만 이제 이렇게 앞에다 붙이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셔서 안쪽에다 붙이자, 그러니까 눈에 안 띄는 데 붙이자 이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눈에 띄는 데 붙여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다음에 생각해 보자 하고 계속 미루셨는데 이제 손님들 맞이한다고 정신이 없는 틈에 저희 국제진료실 선생님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의 과장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어떻게 붙일까요? 저기 밖에 붙이겠습니다. 얘기해서 얼렁뚱땅 이제 붙이라고 허락이 나서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이제 본드를 거의 뭐 중독 수준으로 뒤쪽에 발라서
이게 막 무게로 꾹 눌러서 붙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걸 떼려면 이제 벽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잘 붙였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환자 진료에 의뢰가 오면 이제 메일로 보통 오게 됩니다. 메일로 오면 이제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러시아어로 오면 번역을 하고, 그다음 환자의 영상 CD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웹디스크를 사용해서 보내주셨고요. 그것들을 저희 병원 팍스로 심습니다. 이제 그때 의뢰해 주셨던 후속으로 의뢰해 주셨던 사람은 비뇨기과 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짧은 기간 안에 머리 쪽으로 전이가 됐고, 머리 쪽에 전이를 수술을 했는데 역시 짧은 기간 안에 머리 쪽 재발 및 없던 간 쪽에 재발이 있었던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뇨기 암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선생님, 그리고 신경계 영상학과 선생님 머리 쪽 보셔야 되죠. 그리고 간 쪽에 그 이제 전이가 돼 있으니까 복부 쪽에 영상학과 선생님, 간 쪽에 전이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외과적으로 치료한다 그러면 간담체외과 선생님, 영상학적으로 인터벤션으로 뭘 지져서 치료한다고 그러면 인터벤션 선생님, 영상학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러면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이렇게 모였어야 됐고,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약물 치료를 하자 그럼 종양내과 선생님 있으셔야 되고, 소화기 내과인 저는 그냥 곱사리로 이렇게 그냥 끼어서 이제 진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학제 회의를 하고, 저기 다시 좀 껐다가 아까 사진 설명 그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에러가 나서 이거를 PPT를 잠깐 종료를 하고, 이제 그 연해조 암센터하고 원격 진료를 후속으로 했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스크롤을 누르면서 이제 사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이미지를 지금 저쪽에 보시면 이제 파워포인트 그게 없는데 예, 저쪽에 보시면 이제 그 연해조 암센터에 환자분이 와 있고, 이런 그 저희들이 화살표를 움직이고 화살표를 인디케이터를 하고 하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 앉고 의사 선생님이 좀 친절하신 분이면 이렇게 모니터를 같이 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스크롤을 옮겨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이 된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진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격 진료를 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원장 선생님이 의뢰 주셨으니까 의뢰 주셔서 감사하다, 다음에도 연락 달라, 이런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격 진료 회의 때 있었던 그런 자료를 요약을 해서 이런 치료들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영어와 러시아어로 이제 같이 요약하고 회신하게 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야쿠츠크 지역 2호점을 개설을 했죠. 이 비슷한 형식이었습니다. 일단 관계 형성을 위해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야쿠츠크라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갈 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 현지인 진료를 통해서 무료 진료도 하면서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간 김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원격 진료 시연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들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북동연방대학교 병원하고 같이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환자분 한 분이 이제 원격 진료를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분은 이제 유방암 환자분이시고요. 옆에 가운을 입고 계신 저 말고 이제 여자 과장님은 유방암 치료하시는 이제 유방외과 과장님이신데, 유방외과 과장님이 원격 진료를 볼 때 직접 오셨고 환자분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직접 얘기를 해주시니까 환자분이 하루 만에 바로 오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유방암 수술 빨리 받으시고 다시 가셨다가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오시고 해서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쿠츠크 지역에서 뭐 상당히 첫 성과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제 저도 좋았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는 데까지는 물론 이것도 조금 힘이 드는 일일 수 있지만 왔다 갔다만 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까지 가는 병원들은 상당히 여러 병원이 있었고 원격진료센터 개소했다 이렇게 해서 다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당시에 섭외를 하고 원격 시연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이후에 이제 환자 원격 진료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병원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정말 그 원격 진료 케이스 중에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찾아볼 때 실제로 처음에 했던 그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그 연해조 암센터의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원격 진료했던 케이스는 10케이스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가 2번 오시긴 했지만 그 2분이 전부 다 나눔 의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원격 진료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되었던 이게 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야쿠츠크라는 지역은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까지도 했었던 원격 진료 정말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수가 줄기는 했지만 항상 하시는 말이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는 2주 정도 격리되는 거 각오할 테니 와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 연해조 암센터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야쿠츠크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게 활성화되는 것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지 병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현지에 개소를 하게 되는 그 현지 병원의 의료적인 수준이 한국하고 차이가 좀 나야 됩니다. 이게 연해조 암센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제 생각에는 한 70%, 좀 많게는 80% 정도까지 따라잡고 있어 보이고 그 아스코라고 해서 그 종양학회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회인데 그거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를 할 정도로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도 좀 있으시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니까 케이스를 의뢰를 해도 이거는 세계 어디를 가도 상당히 고민할 케이스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좀 이제 망설이시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병원을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고 현지 병원의 어떤 수준 차이와 정말 환자를 보내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가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이전시의 네트워크가 아주 충분해야 되고 그 에이전시가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블라디보스톡에 같이 해주셨던 이제 에이전시의 경우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충분한 이제 그 에이전시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환자 유치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이 훨씬 더 있으셨던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연계되지 못한 점들이 있었죠. 이 마지막 게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국내 병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경영진의 의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학원은 이제 원장님께서 이런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이걸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전산팀 뭐 행정 보시는 분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시고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의사가 헌신이 돼 있는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원격 진료로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뭐 발전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초기 모델에서는 이 원격 진료는 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서 환자한테 훨씬 더 이런 믿음을 주고 안심시키고 당신이 실제로 치료하게 될 이 의료진을 당신이 직접 볼 수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언제든 오시라라고 하는 그런 기회 제공과 동기부여를 더한다는 그런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진료를 그냥 병원에서 진료를 일반 환자를 하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의사가 실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료진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안 맞으면 원격 진료 센터를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다시 이런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뭔가를 가질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 뭐 네트워크를 충분히 갖고 있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에이전시와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와 그리고 나름 다른 병원과 구분될 수 있는 어떤 협력의 컨텐츠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환자한테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고 유치하시기도 쉽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양한방 협력을 통한 이제 중증 환자 저희 병원이 암센터니까요. 중증 환자를 에이전시와 연합해서 사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전 원격 진료부터 해서 사후에 귀국하시고 나서까지 그런 그 상황들까지 토탈 케어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협력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KDD 컨소시엄이라고 했었고요. 영상이 한 2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저희들의 이제 컨소시엄에서 이제 중증 환자를 토탈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의 동영상 한국의 목적으로 동남쪽, 이제 아름다운 만든 전류가 펼쳐진 이제 부산은 그런 곳입니다. 예 이렇게 곳입니다. 예. 바다, 나무, 부산이 이렇게 깨끗한 보니까 공기,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 기술. 그 중에서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곳. 당신의 건강을 위한 이 모든 것.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과 동의의료원이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빛으로 당신의 건강을 치유합니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대한민국의 방사선 의학 분야 50년의 역사와 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세계적 수준의 암센터 및 방사선 의학 연구, 의료센터의 허브입니다. 특히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종양치료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및 장비와 세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의료원과의 효과적인 한방진료 혁진으로 중증 환자 케어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합니다. 종양치료를 위해 가족들을 동반한 장기치료 입원 치료가 대부분인 중증 환자. 이를 위해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중증 환자의 1개월 이상의 체류 기간 동안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및 동의의료원 한방병원에서 집중적인 토탈 케어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환자 가족들을 위한 건강검진, 한방치료, 주변 관광 지역에서 휴양과 관광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암 정밀 검진 및 종합 검진, 그리고 대부분의 중증 질환 수술이 가능합니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치료하기 어려운 암일수록 단독 접근보다는 다학제 치료, 즉 혈액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이 긴밀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의 원격 진료를 통해 치료의 사전, 사후 관리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치료가 유지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앞에 더 영상이 더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까지 보고요. 그래서 KDD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고려의 그 이제 메디컬 투어리즘하고 동의의료원 저희 병원까지 해서 이제 KDD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이제 이런 중증 환자 상품은 내용이 좋고 전략이 좋으면 당연히 팔릴 텐데 그 내용과 전략이 희귀하면서도 상당히 전문성을 보이면 반드시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고하신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신경내분비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미사일 치료, 예, 방사선 미사일 치료 그쪽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그 의료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병원에서 제일 잘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미련 없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한테는 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한 저희 병원에 8번 9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환자가 있었고, 간암 환자였는데 치료를 받고 완치가 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올 때마다 저하고 사진을 잘 찍으셨고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간 이식을 해서 이제 완치 상태에서 잘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점은 중증 환자들한테서 있어서는 뭔가 치료할 수 있는 특이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 근처에 중입자 가속기가 있고요. 그 중입자 가속기는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기로 돼 있지만 중입자 가속기 병원 근처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연구팀이 아시아 최초로 1초 만에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연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강도 방사선을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인체 정상 조직 피해를 최소화하며 획기적으로 암 치료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아시아에선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엑스레이 치료에서 패러다임이 이제 중입자와 같은 입자 치료로 됐고, 그 입자 치료에서 넥스트 이제 제너레이션의 플래시 RT라는 것이 아마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한 3초 만에 방사선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사선을 줬을 때 피부에 이런 흉이 남지만 이제 이런 정상 조직에 그런 데미지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계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이제 아시아 최초로 구현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첨단 방사선 연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고려 의료 건강의 전문성, 그리고 동의 의료원에서의
한방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 진료 원격 센터, 사전 이후에 원격 진료까지 토탈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저희들이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녹록지 않는 의료 환경, 특별히 원격 진료 환경에 있어서 그런 필수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유라시아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꿈같이 생각하는 건데 블라디보스토크 야쿠츠크 지금 1호점, 2호점 있고 이번 연도에 노보시베르스크라는 중부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하버럽스크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부 지역인 이르쿠츠크와 모스크바까지 해서 이제 동부와 중부와 서부 러시아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이제 저의 비전이긴 합니다. 부산은 이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서울이 엉망일 때도 부산은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수님이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이런 원격 진료하고 있는 걸 알고 저희가 초대를 한 거라서 너무 겸손해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까 뭐 성공적인 3대 필수 요소 저희 어느 병원의 국제진료센터장이 다 동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느껴진 거는 그래도 원자력 병원의 이 암센터라는 이런 특수성이 또 하나의 큰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교수님 하나 질문은요. 지금 사실 뭐 해외 진출 사업 원격 진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해 왔고 뭐 저희 동아대 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카자흐스탄, 베트남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그리고 발생 전 이러한 원격 진료에 혹시 뭐 큰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 원격 진료 경험이 이제 한 2,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점이 이제 뭐 환자를 유치한다는 부분의 차이점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환자가 쉽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2주간의 그런 이제 격리 기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 제일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다만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게 언제든지 올 수 있었을 때는 환자분들이 그래 뭐 진료 보고 뭐 이래저래 하지라고 이렇게 조금 대강 생각하셨던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치료가 필요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상당히 정말 이게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신 환자분들의 원격 진료가 훨씬 늘었다. 그러니까 실수요가 훨씬 더 늘었다라는 그런 게 이제 큰 변화가 아닌가 싶고요. 항상 하시는 얘기가 빨리 끝나고 빨리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항상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폭발하는 여러 수요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끈기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유지를 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원격 진료를 하면서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사실은 원격 진료가 지금 전혀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서포트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아까 원격 진료나 다학제 진료일 때 의료진한테 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 부분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제 저의 제 개인적인 인맥으로 이제 그 신세를 져가면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